오늘은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이 채널의 첫 영상으로 생각을 해본 거는 수능을 볼 거잖아요. 아니면 시험을 보려는 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왜 시험에 실패했을까? 아니면은 내가 뭐 때문에 시험에 실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요소는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간, 그리고 돈, 그리고 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에 대해서 하나씩 해봅시다. PD님은 혹시 수능 언제 쳐봤어요? 저는 한 8년, 9년 전쯤인 것 같아요. 아, 그때 결과가 좀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원인이 하나가 있다면은 뭐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입시 관련된 정보가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보 부족이 좀 중요하긴 하죠. 수능 같은 시험을 실패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거든요. 누군가는 실수해서라기도 하고, 누군가는 평소보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라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냥 유전자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맞는 얘기거든요. 보통 개개인은 실패 원인을 하나라고 특정하기 쉬운, 그보다는 실패 원인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하나가 원인이 아니라 각각이 일정 퍼센티지의 영향을 주면서 중심적인 게 있고 주변적인 게 있는, 그렇게 나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원인을 볼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부족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 열심히 안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긴 한데 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좀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일단은 노력을 해서 공부에 시간을 써야지.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성공은 말이 안 돼. 근데 단순히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루에 12시간이나 14시간 앉아 있는 것이 성공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공스타그램처럼 공부 시간을 인증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요소는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효율이 올라갑니다. 같은 1시간을 쓰더라도 누군가는 1시간의 학습 효과가 나고 누군가는 10분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효과가. 만약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초등학교 사칙 연산을 1시간 동안 한다고 그걸 1시간 공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면 뭐 미적분을 공부하는데 트레드밀에서 1시간 동안 러닝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1시간 공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예. 방향과 방법을 제대로 설계를 해서 1시간을 쓰더라도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것이 무의미한 대여섯 시간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은 효율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그 효율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 방향이랑 방법이 모두 올바를 때 집중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는 집중력의 70, 80%만 돼도 공부를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시험 때는 이제 긴장되니까 90%에서 100%까지 집중력이 올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뭐 내가 좀 뭐 멍해지고 막 머릿속에 노래도 막 들리고 그런 판단이 들면은 그땐 공부를 좀 멈추고 쉬어야 돼요. 머리를 좀 쉬게 해주고 그래야 집중력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정신력을 길러야 하나? 아니 뭐 집중력은 정신력 같은 영적인 개념이나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체력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체력을 늘리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을 훈련하면은 더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방법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볼게요. 뭔가 말씀해 주시는 들어보니까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체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뭐 정신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간이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효율이란 개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효율을 결정한 것은 방향, 방법, 그리고 집중력 등등이 있어요. 집중력은 체력과 관련되고 그거는 훈련할 수 있다. 라는 거.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 요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동의를 할 거예요. 근데 수능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조건 노력을 안 해서 또는 노력이 부족해서일 수는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지 하고 좌절하는 것은 심정은 이해하는데 원인을 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돈이 부족해서 아쉬웠던 게 있어요? 강남이나 대치동 이런 데서 배우는 친구들을 보다 보면은 좋은 학원, 좋은 과외를 선생님께 배우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돈이에요, 돈. 돈이 없으면 수능에 성공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건데요.
돈이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 너무 배금주의적이어서 싫을 수 있는데 좀 다르게 말해서 투자 혹은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본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어느 영역에서든 내 밑바탕이 돼서 내가 사는 곳, 먹을 것, 내가 누릴 것들의 수준을 조금씩 높여주잖아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단칸반에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고급 스터디 카페나 재수학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끝자락에 있는 것은 뭐 2025년 오픈한 S사 기숙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비용이 월에 400만 원도 넘게 들어가요. 쉽지 와. 않죠? 400만 원이요? 400만 원은 좀 와 진짜 옛날이랑 지금이랑 상상을 초월하긴 금액.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모이는 게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 마련되어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할 환경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자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돈을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내가 독학에서 EBS 강의나 교재로 나아갈 수 있고, 더 투자하면은 일타 강사와 인강, 대치동 현관과 컨텐츠, 뭐 돈을 좀 많이 주면은 실력 있는 과외 선생님, 이렇게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본이라는 요소는 환경과 자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인데, 되게 잔인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아, 내가 좀 돈이 부족한데 어디까지 내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마치 이제 옛날에 미국이랑 소련이 군비 경쟁하듯이 비싸지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수능 단 하루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본이 충분한 부모는 억 단위까지 써가면서 학생의 케어를 할 테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처럼 드라마 속에 있었던 얘기들이 현실. 아니, 그 없는 얘기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픽션이 좀 가미되긴 했지만 돈이 되게 많은 어떤 한 학부모는 이제 일타 강사한테 수업료 회당 몇 천만 원씩 줄 테니까 수업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자본 요소의 특성 중 되게 중요한 것은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꽤 빠르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 한계 효용에 대해서 좀 보면은 경제학 개념으로 좀 비유를 하는 건데, 자본을 0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의 효과가 1000만 원에서 1030만 원으로 늘릴 때의 효과보다 훨씬 크다. 이 말은 똑같은 만큼을 투자를 해도 0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투자해도 괜찮은 독서실이나 괜찮은 자료 및 인강 패스를 살 수 있는데, 막 이제 몇백만 원 단위로 들어가면 K사 기숙학원이냐 조금 더 비싼 S사 기숙학원이냐는 이제 투자에 따른 효과 발생이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자본이 부족하다고 좌절하거나 그게 무한히 갈증을 느낄 이유는 또 없다. 사실 진짜 애초에 투자된 것들이 없었다가 조금씩 투자를 해본다면은 거기서 오는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400에서 500까지 투자를 했을 때는 사실 바꿀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다라는 얘기지. 좋아, 그럼 자 이제 두 가지 했고 나머지 하나를 봅시다. 혹시 피디님 수능 당일에 배 아픈 적 있어요? 아 저는 그날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그지. 쉬는 시간마다 계속 화장실 갔어요. 아, 맞아요. 일단 저도 있는 게 한국사 시간 때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어서 다녀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교시였으면 어땠을까 아찔하기도 하죠. 아무튼 화장실을 언제 가느냐, 화장실이 마려울 거냐, 이런 요소들도 분명 수능 당일에 영향을 주긴 주거든요. 되게 큰 영향을 주는데, 이걸 통칭하면 운입니다. 운. 완전 운빨 만겜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수능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운칠기삼이고 운빨만 게임인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운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운을 먼저 선천적인 운과 후천적인 운으로 좀 나눠볼게요. 먼저 선천적인 운은 다들 자주 말하는 재능, 유전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 사람이 물고 태어난 수저 같은 경제적 기반, 아니면 환경, 태어난 환경,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노력과 자본, 앞서 말한 그 두 영역과 모두 연관된 영역이기도 하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요소가 선천적인 운이다. 그리고 후천적인 운은 뭐냐면요, 태어나서 이후에 내가 수능을 보기 전까지의 후천적인 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거쳐온 과거들과 앞으로 겪을 경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천적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개개인의 경험적 특성이나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뭐 생각하는 걸 즐겼다면은 수능 국어에선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앞선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연하게도. 선생님 말씀은 어쨌든 그 어렸을 때부터 노출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그것도 결국에는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뭐 그 외에도 후천적인 우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돌발 상황들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능 당일 배가 아프거나 감독관이랑 시비를 붙거나 소화벨이 울리거나 교실에서 쥐가 나오거나 다 매년 누군가한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최근에는 학교에서 탐구배를 2분 일찍 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뭐 남한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매년 누군가한테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시험 전날 지진이 나서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것도 2018년도 시험 때 있었죠. 와 근데 진짜 벨 2부는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끝나기 직전에 마킹 많이 하지 않나요 친구들이? 아, 그죠. 그러니까 탐구는 보통 이제 20문제밖에 안 돼서 마킹하는데 되게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1분 정도 걸리는데 그 2분 정도 되는 시간에 마킹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날벼락이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전부 다 운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운을 이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두 가지로 나눠서 봤고, 이제 다른 축에서 한번 갈라보면 시험 내적인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험 내적인 운은 유전자, 재능부터 성격, 작게는 이제 내가 경제가 정말 자신 없는데 경제 지문이 나왔어. 아, 운이 없네. 이런 게 있고, 외적 요인은 방금 말한 시험지 밖 모든 일들을 뜻하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의 3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에게 무엇이 부족했는가 또는 부족해 보이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스스로의 게으름을 탓하거나 뭐야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있기보다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 보길 바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수능 당일에 배가 아플까 봐 걱정돼? 그러면 수능과 비슷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충분히 봐야겠고 시험 하루 이틀 전에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알러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운의 영역을 얼마나 지우느냐가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와 근데 진짜 공감되는 게 저도 위염이 되게 자주 발생하는 타입이라서 진짜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흰 죽만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죠. 정말 이게 그 식사나 이런 것까지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확장을 해보면 수능 당일엔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뭐 운의 영역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해하면 되겠죠. 청심환이나 베타블로커 같은 약물을 사 먹는 것이 반드시 비슷한 조건에서 예행 연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했지만 스스로 운의 리스크를 확대시켜버린 결과가 되는 거죠. 초콜릿을 시험 볼 때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안 먹다가 초콜릿을 먹고 갑자기 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껴서 긴장했다고 하는 주변 친구들 본 적도 있는 아, 진짜 그게 어이없는 경우지만 있어요. 초콜릿은 그 되게 고당도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연습이 안 되면은 당황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각 요소들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해요. 돈이 있고 운이 따라주면 노력이 부족했어도 커버가 되는 거고 운의 영역을 줄이기 위해 돈과 시간으로 운의 영역을 메워가면 당연히 좋겠죠. 수능 당일 변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수능 규정집을 읽어보거나 아니 뭐 수능 당일 루틴을 충분히 연습을 해보거나 예상되는 돌발 상황들을 모두 생각해보면 좋을 거예요. 우선 이 채널의 첫 영상으로 시험을 위해 점검해볼 3요소를 이야기를 해봤어요. 3개를 꼭 다 생각을 해보시고 나에게 부족한 요소는 최대한 다른 영역으로 편입시켜서 내가 가진 리스크를 줄여보는 것 그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인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아요. 딱 한 가지씩만 결여된 경우를 생각해보죠. 시간 하나만 결여된 경우는 뭐 금수저라서 아예 대학 진학의 요인이 부족해서 공부를 안 한 경우가 있겠고 돈 하나만 부족한 경우는 가난하지만 바르게 자란 친구가 있겠고 운 하나만 부족한 경우는 대부분의 모의고사에서 전국 수석급인데 수능날은 망치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는데 그런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들은 세 개가 적절하게 섞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단 하나의 문제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